예, 이제 이어서 220페이지에 판결에 대한 것들을 좀 보시고요. 자, 요건 이제 저희가 아까 예규로 대체했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요건 이제 제가 넘어가시고, 다만 이제 거기에 뭘 이제 체크하셔야 되냐면, 여기에 그 221페이지에 그 예규 검토해가지고 소유권 상대방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호하고 있는데, 가호에 보시면 220페이지에 대장상, 건축물 관리 대장상, 자기 또는 상속인 명의로 최초로 소유권 등록된 자 해가지고 거기 이번에 멸실회복 등기 그 부분을 이제 지우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바뀐 것이기 때문에 지우시고, 지금은 이제 이전 등기된 사람은 국가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이다 정도로 보시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예규로 보겠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페이지 넘겨서 보시면요, 220페이지 보면 4번에 이제 우리가 지금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가지고 가나다, 가번이 매매인 경우, 나번이 건물에 대한 경우 해서 나와 다가 아까 봤듯이 건물과 국가의 건축허가 명인, 그래서 건물의 경우는 국가나 건축주라든지 그 사람을 상대로 판결을 받으면 안 된다 했고요. 또 우리 또 선례 보시면 의제 자백입니다. 이거 뭐냐면 우리가 이제 판결을 하면 이제 법원에 나가야 되는데, 법원에 나가지 않았을 때는 의제, 간주란 말인데 같은 말로 자백 간주로 봅니다. 그래서 이건 소송에서 피고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할 말이 없거나 그러면 안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의제 자백 판결, 즉 자기가 법정에 나가서 나가지 않아서 진 그런 판결, 그런 판결도 여기에 그 판결 내용에 신청인 소유권이다라는 것을 확정하는 내용이 있다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이다. 것들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번에 이제 공유물에 대한 것들. 물론 이제 공유자가 있을 때는 전원이 아까 A1, A2, A3다 보면 전원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중에 일부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용에 의한 경우 봤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신청 절차에서 보시면요, 앞서 조문에 있던 것인데요. 신청 정보에는 아까 몇 조 몇 호, 65조 제 몇 호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첨부 정보는 대판수였죠. 대장 등본, 또 판결 정보 같은 거, 또 재결서 같은 것들을 가져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224페이지 보시면 토지와 건물의 경우에는 토지는 이제 대판수, 대장 판결 수용서가 필요하고요. 물론 이제 이때 수용의 경우는요, 이제 그 박스에 보시면 수용의 경우에는 협의 취득이 있고요. 또 이제 강제 수용이 있는데, 협의 취득일 때는 이제 사업시행자하고 협의한 거, 소유자가 협의한 것인데, 협의 성립 확인서란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확인받은 것도 있고, 또 협의 성립 공정증서하고 수리 증명서도 된다.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건 협의가 됐을 때 얘기고, 협의가 안 됐을 때는 강제 수용이니까 재결서 등본이라든지 보상, 공탁증명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보존 등기 경우는 이제 뭐가 필요 없습니까? 2번, 3번, 4번이 다 필요 없죠? 왜냐하면 그 원시 취득이니까 원인증명서면이라든지 또 등기표 정보라든지 또 제3자의 허가서, 왜냐하면 등기 원인이 없으니까 이게 등기 원인 관련된, 또 이것은 이제 단독 신청이니까 3번에 있는 등기 의무자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는 다 필요 없다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데, 다만 이제 특별시 시군구청장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고요. 나머지 거기 과세대장 같은 것들은 안 된다 봤었고요. 물론 여기 똑같이 여기도 원인증명서면 등기무자의 권리필증, 등기필 정보, 제3자 허가서 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취득세에 대한 영수증 같은 것도 뭐 있는데, 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7번에 이제 우리가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같은 거 할 때는요, 또 설정 등기 할 때는 국민주택 채권량을 사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별도로 지금은 매입 필증이 필요 없고요. 국민주택 발행했다는 이제 돈을 내면요, 번호 주거든요, 번호. 그 국민주택 발행 번호를 그 등기 신청서의 뒷면 을지에다가 쓰면 되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오른쪽에 이제 지금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는 우리가 이제 등기 전에 건축 허가 단계에서 이미 국민주택을 건물의 경우는요, 돈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할 때는 국민주택 채권은 필요 없습니다. 필요 보시고, 그다음에 나머지들은 이제 그 밑에 박스에 보시면 지금 이러한 그 보존 등기 신청은 단독 신청이고요. 별도의 인감증명은 필요 없고요. 또 상속인이 해야 될 때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라든지 그런 것들, 또 인감증명서가 있습니다. 또 건물의 경우에는 시군 면장에 서면돼 있고요. 그죠? 이렇게 보시고, 나머지 이제, 등기부 기재한 것들, 새롭게 개설해서 만든다. 되어 있고요. 자, 이제 넘어가서, 그 예규가 사실 잘 되기 때문에, 여기는 뭐 정리된 것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26페이지에 그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인데요. 건물은 일단은 그 건축물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로 되어 있는 사람, 또는, 상속인과 포괄 승계인을 알 수 있고요. 역시 또, 판결의 경우 특별 자치도지사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규했던 것들을 이제 쭉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쪽도 역시 넘어가겠는데, 거기 이제 로마자 3호에 오른쪽입니다. 특별 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의 서면이다. 이것들이 이제 얘기였었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서류가 있냐 아니냐 해가지고 이제 다음 페이지에 도면이 있는데, 일단은 대장은 되는데, 대장, 거기, 되지만, 오른쪽에 뭐, 납세 완납이라든지 그런 것도 안 되는 것들을 봤었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쭉 보시면, 거기 이제, 우리가, 2011년 판례인가요? 2011년 11월 10일자 판례에서 보면, 건축물이, 생성되지 아직 건축물 대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요, 건축물 대장이 없었을 때, 그때, 그 소유권 보존 등기 목적으로 제기한, 이게, 소유권 확인에서는 확인이 이게 없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이 없었다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그 위에 보시면, 특별, 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을 상대로 확인 판결을 할 때, 이런 결국에, 그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것은 한마디로, 해당 건축물 대장이 작성된 경우에 한해서만, 그죠? 그런 경우에만 소송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2011년 판례니까, 그 다만 해서 그 위에 있는 것들을 오히려,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고요. 역시 건물도 다음 페이지에 수용을 통해서, 사업 시행자가, 보존 등기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이제 토지와 건물을 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분 건물의 경우에도, 보존 등기 절차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구분 건물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구분 점포랑 똑같은데요. 그런데 보통 뭐 백화점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렇게 보면 그 벽이 없이 뭐 101호, 102호 이렇게 분양을 해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1등 건물 중에서 구분 점포라는 그 용도인데 주로 이제 판매 시설과 영업시설이죠. 그래서 적어도 그 바닥 면적 합계가, 그죠? 1000제곱미터이 넘는다면은, 경계표를 이렇게 설정해서, 구분 점포를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이게 이제, 구분 점포에 대한 그 개념이죠. 그래서 적어도 이때는, 옆에 벽이 없어도 등기할 수 있다. 것이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우리 구분 건물은 이제, 뭐 다세대라든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동 안에 여러 세대가 이렇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구분 건물에서 그 중에 일부가 뭐 분양을 제일 먼저 들어왔다 하더라도 나머지 건물에 대해서는 표시 등기를 또 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1번이 그 건물에 대한 표시 등기를 할 때
전부 다 한꺼번에 씌워라 해가지고 동시 신청이라는 것이 그럽니다. 그래서 보시면 동남아 일본에 1동 건물에 속하는 전체 구분 건물은 하나의 등기 기록에 등기되는 것이고요. 구분한 건물을 단위로 해서 개별적으로 등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에서 그 중에 뭐 어느 일부만에 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더라도 표시, 즉 나머지 건물 101호 이외의 나머지 건물에 대한 표시도 동시에 신청을 해서 적어도 소유권은 그 안에 한 개, 전체 표시는 되겠죠. 그래서 것이고 물론 이제 구분 건물 소유자가 또 다른 건물 소유자가 102호 들어왔어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도 이 표시 등기는 그죠? 대위할 수 있다, 것들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1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에 관한 그 소유권 보존 등기는 각 구분 건물은 이 소유권 보존 등기는 자기 건 자기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 구분 건물 소유자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분 건물은 자기 소유권에서만 할 수 있고요. 다만 표시에 대한 등기는 내 거 이외에도 다른 것도 대신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고 또 그거는 다음 페이지 3번 동그라미 3번에 보듯이 직권에 의해서도 해주는 경우도 있다. 즉 1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이 모든 구분 건물이 미등기입니다. 한마디로 전부 미분양 상태가 났죠. 그런 상태에서 구분 건물 일부에 예컨대 101호에 대해서 뭐 압류나 가압류 같은 그 처분 제한 등기가 들어왔을 때 이때는 그 처분 제한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그 전제로서 보존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등기관이 구분 건물에 대한 직권 보존 등기 할 때 나머지 건물에 대한 표시 등기도 다 대신하라, 동시에 하라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청 정보에 대해서는 이제 구분 건물의 신청은 결국에 1동 건물의 표시가 있고요. 또 각 전유 부분의 표시가 있게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알 수 있고요. 심지어 이제 건물의 명칭 같은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두 줄에 1동 건물의 표시로서 그 1동 건물에 있는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같은 것을 그런 정보를 이제 제공해서 써야 되고요. 또 하나의 필지나 여러 필지에 수동의 건물이 있을 때는 뭐 101동 이렇게 뭐 가동, 나동 이런 식으로 번호를 여러 개가 있을 때는 붙여라. 그리고 명칭도 붙여라. 것들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여기서 표시 등기에 대한 동신청이 아까 46조 이하였었고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 첨부 정보의 특징으로서 특히 이제 우리가 대지권이 주민들이 규약으로서 뭐 우리 땅 옆에 있는 땅을 갖다가 아파트 옆에 있는 땅에 대해서 규약상으로 규약을 모아서 대지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규약으로서의 대지가 있었을 때는 그 대지권의 비율하고 아까 봤듯이 대지권의 비율하고 건물 면적 비율이 다를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에도 규약이 필요하고요. 또 대지 사용권에 대해서 그 건물 부분하고 대지를 얼른 분리하면 안 되는데 그걸 분리하는 것으로 정했을 때 해도 그럼 분리할 수 있다라는 규약 그런 공정증서를 제공을 합니다. 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너무 넓어서 그죠? 그 다른 등기소 하나의 구역에 속할 때는 그 등기사항 증명서를 추가해서 내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등기가 다 끝나면요. 4번에 등기 실행은 이제 결국에 건물에 대한 대지권 등기할 때, 그죠? 그 권리 목적인 토지 등기 봉지에 대지권 뜻을 기재하라.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얘기죠. 지금 이제 건물 등기부란 것이 있고요. 등기부란 것이 있고, 토지 등기부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물 등기부에다가 이제 구분 건물하고 이제 집합 건물 이렇게 이제 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거죠. 예컨대 여기 있는 게 뭐 305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있는 땅이 이게 뭐 봉천동 뭐죠? 171번지다. 봉천동 172번지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두 필지가 이 건물의 대지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이 토지 등기부 용지에다가 여기 예컨대
171번지 용지, 또 하나가 있겠죠? 172번지 용지에, 요 건물, 예컨대, 뭐, 봉천동에는, 그죠? 305동 건물, 이렇게 써놓으면요. 이게, 써놓으면, 171번지는 305동 건물에 위한 대지구나. 그죠? 그래서, 근데 아무것도 없다면, 여기는 건물이 없는 것이고요. 그 170번지 토지 등기부 용지에, 요 건물에, 그죠? 표시를 써놓으면, 요 토지는, 그죠? 요 171번지 토지는, 요 건물 305동을 위해 있는, 요 대지구나. 이것을 이제 표시를 해줘야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4번에 232페이지입니다. 건물 등기 기록에, 대지권 등기를 하면은, 일단 보세요. 일단, 건물 등기부에다가 우리가, 표제부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대지권 등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대지권 등기하고, 이제, 여기 갑구, 을구에다가 이제,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 을구는 소유권이 등기가 있겠죠. 이렇게, 대지권 등기하면은, 건물 등기부를 딱 보면요. 건물 등기부 표제부를 딱 보면, 대지권이 있구나, 알 수 있고요. 또 그리고, 토지 등기부 보면 또, 여기 건물 등기가 대지권이 돼 있구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자, 로마자 4번입니다. 건물 등기부에다가는, 대지권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목적 토지, 아까 171번지, 그 토지 등기 기록에다가 해당 구에 대지권이 있다. 그죠? 대지권이 있다는 것을 등기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 등기부에다가 대지권 등기 신청을 하면요. 같이 신청하면 등기관이 이 토지 등기부에다가 대지권 취지. 다시 한번. 대지권 취지 있다는 것을 직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건물 등기부에는 대지권 등기를 하고요. 토지 등기부에는 이제 이렇게 신청하면 대지권인 취지 등기, 대지권이라는 뜻이 보통 쓰는데 대지권 취지 등기가 되는데 이 대지권 등기란 말은 여기 아파트에 몇 동 몇 호 이렇게 써주면은 여기 몇 동 몇 호는 대지권이 있구나, 그죠? 그 위에 건물이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대지권 취지 등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건물 우리가 대지권 등기하고 대지권 취지 등기가 뭐냐 그것들을 알려준 것이죠. 그죠?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규칙 111조 아까 봤던 거에 대한 각종 이제 보존 등기 신청에 대한 것들을 이제 다시 잠깐 보면 법 65조에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써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청무 정보를 이렇게 같이 보면 여기 이제 신청인의 소유권 증명으로서 건축물 대장이 필요한데 이것이 이제 일반 건축물 대장인 것이 있고 집합 건축물 대장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나눠서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건축물에 대한 보존 등기 신청할 때 첨부하는 건축물 대장은 그 하나의 건축물 단위로 그 대장을 다 만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속 건물이 있고요. 주된 건물의 사용에 공하기 위해서 쓴 것으로서 이제 부속 건물을 따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건물도 세월이 지나면 이제 중축 같은 걸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축된 건물에 대한 대장 등본을 가져올 수 있다. 시고요. 쭉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이제 66조. 그렇죠. 이제 66조는 이제 옛날에 134조였던 것을 지금 이제 조문이 많이 줄었죠. 그래서 66조를 지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보실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먼저 66조 보시면 이제 이게 제목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처분 제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시면 지금 이제 우리가 미등기 부동산이라고 하는 토지 뭐 건물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예를 들면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여기에 건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건축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건물을 이제 사용 승인을 받으면 이제 승인을 받으면 그다음에 이제 건물로서의 그죠? 최초의 이제 그죠? 등록을 해줍니다. 등록을 건축물 등록한 다음에 이제 등기를 하는 건데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 건축 허가 받고 아직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았어요. 자, 그 상태에서 이 건물에 대해서 이게 원래 건물주 소유자는 A1이에요. A1인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채권자들이 이게 이제 딱 이 건물 짓기 위해서 돈을 빌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채권자 군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갑1, 갑2, 갑3가 있는데 자, 이때 돈을 안 주니까 갑1은 뭐죠? 이 A에 상대로 가지고 가압류하고 싶은 사람. 또 어떤 사람은 공정증서 만들었어요. 이건 경매 신청하겠죠? 그죠? 예. 또 어떤 사람은 뭐 판결문을 받은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또 우리가 뭐 가처분 하고 싶은 사람. 이게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여기 아직 그 미완성 건물이지만요. 여기 또 임차권 같은 거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를 해줘야 되는 사람들. 근데 이제 이게 계속 미완성 돼가지고 1년, 2년 살아도 계속 미완성입니다. 그래서 요 나중에 임대보증금 안 줘가지고 이제 보증금 안 주니까 그때 임차권 명령 등기를 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각종 이렇게 처분 제한 등기 등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일단 A1한테 우리가 이렇게 가압류나 경매나 그죠? 가처분이나 이런 등기 하고 싶은데 문제는 A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미완성 건물 하나예요. 그러면 이때 이렇게 이런 각종 처분 제한 등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보시면요. 이때 이런 처분 제한 등기는 어디다 합니까? 법원에다가 합니다. 근데 법원에 하게 되는데 이 법원을 통해서 이런 뭐죠? 가압류 등기, 경매라는 그런 등기, 뭐 임차권 명령 등기 이런 것도 다 뭐죠? 다 법원의 촉탁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등기소에다가. 그러면 등기소에서는요 이런 각종 법원에서 제공하는 이런 처분 제한들이 들어오면은 아직 뭐죠? 건축물 대장이 없으니까 대장이 없어요. 없지만 우리가 그죠?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누가 앞으로 A1으로.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경매 등기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요건 직권 보존 등기 된 것이고요. 나중에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전부 다 나중에 맞소를 해서 없어지면요. 없어지게 되면 그때는 우리는 여기 보존 등기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요. 이때 요거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죠. 그죠? 자,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처분 제한에 따라서 등기를 했을 때 실제로 보존 등기 해야만이 그 소유권 등기 밑에 들어오기 때문에 직권을 해주는 장면이 여기는 등기법 66조다. 그리고 이제 경매에서 배우는 것은 집행법 81조에 이거 집행관을 통해서 집행관 조사 명령 같은 걸 해가지고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66조 잠깐 보실까요? 자, 1항. 자, 등기관이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등기관이 이렇게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의 촉탁, 법원입니다, 법원. 따라서 이게 세무서에서의 촉탁 등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포인트는 법원의 촉탁에 따라서 소유권에 관한 그것도 소유권에 관한 거예요. 소유권 뭐 저작권 그러면 안 됩니다. 소유권에 관한 처분 제한. 다시 한번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의 촉탁에 따라서 소유권 보존 처분 제한 등기를 할 때 그런
등기가 들어왔을 때는 당연히 그 전에 뭡니까?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해줘라. 그리고 처분 제한 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재판에 따라서 소유권 등기한다는 뜻을 기록하자. 자,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건 토지 건물 똑같은데요. 다만 이제 이 양의 등기관이 위에 등기를 할 때 만약에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 할 때는 우리가 65조 즉 원래 65조는 건물에 등기할 때는 건축물 대장을 첨부하거든요. 근데 여기는요 건축물 대장이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사용 승인 받지 않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이 건축물 대장을 첨부하는 65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첨부하지 말고 다만 이제 그 건물이 건축법상 향후에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을 적어도 맨 앞에 등기부인 표제부 쪽에다가 이것을 기록을 해놔. 어디다가요? 표제부에다가 해놔라. 그죠? 따라서 사망에 따라서 이런 단서에 따라서 등기한 건물에 대해서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요. 세월이 지나서 건축법상 사용 승인이 이루어졌을 때는 당연히 누가 그중 그 소유권 명인이 이제 한 달 내에 그리고 사용 단서 즉 이항 단서죠. 사용 승인 받았다라는 그런 등기를 말소를 해주면 끝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직권 보존 등기 요건입니다. 따라서 그 전제로서 일단 법원의 소유권에 대한 그 처분 제한 조탁이 먼저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아래에 대한 등기, 즉 박스 안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또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또 여기서는 이제 임차권 명령 등기, 심지어는 파산 절차, 해생 절차에 따른 그런 등기 촉탁 들어온 경우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죠? 그러나 세무 밑에 그러므로 나오죠. 그 줄에 세무서장이 하게 되는 그런 촉탁 등기, 세무서장의 체납 등 세무서에서 이 건물이 세무금을 안 줘서 안 내서 내게 되는 그 세무서의 촉탁은 여기서 해당하지 않는다. 그것은 거기에 보존 등기 할 수 없고, 그때는 하려면 대위에서 보존 등기를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이런 처분 대상이 되는 등기에 도달하는 경우는 등기 능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물론 이제 이때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은 소유권에 관한 것이어야 된다. 따라서 다음 페이지에 소유권 이외에 관한 것들에 대한 처분 제한 촉탁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처분 제한도 소유권 전부에 대한 것이지 일부에 대한 때도 보존 등기는 이제 보존 등기라는 것은 전부 다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권으로 해줄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박스 안에 있습니다. 갑, 을이 공유예요. 그러면 2분의 1씩이야. 그러면 이때 우리가 갑이 이제 빚이 많습니다. 그러면 갑 지분에 대해서 처분 제한 등기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갑만에 대해서 하는 보존 등기가 안 되고요. 그러한 등기는 처분 제한 등기에 촉탁은 각하합니다. 그죠? 따라서 이때는 을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서면을 첩부해서 갑을 모두 지분에 관해서 보존 등기 한 다음에 갑 지분에 대해서만 처분 제한 등기 하는 것이 맞다. 그러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촉탁. 자, 이런 촉탁은 집행법원에서 가압류 촉탁, 그죠? 혐의 등기 촉탁 같은 촉탁 정보를 표시해야 되는 것이겠죠. 다음에 이제 첨부 정보는 이제 주로 당연히 이때 정보는 주로 이제 채무자 명의로 여기 AY라는 채무자인 소유자 명의로 우리가 등기할 수 있다는 증명을 해야겠죠. 그래서 거기에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고요. 따라서 우리가 거기 그 방가리 제본에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라는 증명하는 서면이 필요하고요. 이런 처분 제한 등기 촉탁 시에는 채무자가 소유자라는 사실을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물론 그것은 건축물 대장이라든지 판결문 같은 것이 필요한데 다만 우리가 얘기하는 과거에 2002년도 당시에 IMF 이후에 들어온 조문인데요. 과거에 이게 건축물 대장이 필요한데 지금 사용 승인 안 받았기 때문에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건축물 대장 없이도 이렇게 처분 등기한 것을 그 당시 이제 2002년도에
그것이 신설돼서 나왔던 것이죠. 물론 이제 부동산에 대한 표시라는 증명이 또 있어야겠죠. 적어도 건물이 완성되고 그렇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우리가 집행법 우리가 81조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경매를 둘 때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집행관에게 아예 조사 명령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직접 집행관을 통해서 조사 명령을 신청해서 집행관이 나가서 측량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얘기하는 다음 페이지 그 민지법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건축허가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때의 그 미등기에 대한 처분 제한은 적법한 건축 허가를 받은 정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건축 허가서가 필요한데 따라서 무허가 건물 같은 것들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소재도가 필요하고요. 자, 일단은 그 3번의 등기 물론 이제 4번에 동남아 4번에 소유자의 주소, 주민번호 같은 것도 떼가지고 내겠죠. 등기 실행은 이제 일단 미등기에 대해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처분 제한 등기 조탁이 들어왔을 때는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해주고 우리가 처분 제한 등기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어떻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계속 반복되지만 구분 건물은 일부 건물에 대해서 부담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표시 등기를 해준 것들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만 3번에 특히 미등기 건물 중에서 이렇게 건축법상 사용 승인이 받지 않았다는 것을 표시란에다가 이제 표시하라는 것을 쭉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그런 얘기예요. 등기를 다 완료했다. 그 조치가 있겠습니다. 자, 237페이지인가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이렇게 보조 등기를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등기를 마쳤을 때는 어떡합니까? 등기 완료했다는 사실을 여기 AY는 소유권자에게 통지를 해줘서 해주고요. 물론 이제 이 당시에 취득세를 안 냈을 때도 미납 통지를 해주라 해서 취득세라든지 거기 직권이기 때문에 신청 수수료라든지 국민주택채권이라든지 또 등기필 정보 같은 것들은 만들지 않죠. 왜냐하면 본인이 신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런 걸 전부 다 미납 통지하라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최근에 예규에 똑같습니다. 밑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처분 제한 조탁에 들어왔을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했다면 납세지에 관할 지방단체, 관할 구청장 등에게 등록면허세 미납 통지를 하라 하고 되어 있고요. 이때 우리가 채권도 매입을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나번은 채권자 대위를 할 때에는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지만 이 미등기 할 때는 다르구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 번의 예규가 또 있었는데요. 이 중에 이제 거기 보시면 2012년도에 나왔던 예규를 보시면요. 요거는 미등기 건물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 들어왔을 때 그 업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라는 예규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1번에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조탁에 들어왔을 때는 결국에는 보존 등기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처분 제한 등기를 해주는 것이겠죠. 물론 이때 필요한 것이 이제 소유자에 대한 정보가 등기부에 올라가야 되니까 소유자의 주민등록 등초본 같은 것들 떼어서 그 사람의 주소라든지 주민번호 같은 것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나번은 법원에서 인정한 그 건물의 소재도 지번 구조 면적 같은 걸 제공하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경매 신청 같은 거 할 때 이제 집행관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또 보정도 받습니다. 그다음에 그렇죠. 다음 페이지에 똑같이 2번의 나번입니다. 단서와 같이 나번 단서와 같이 1등 건물의 일부 예컨대 305동에는 107호가 경매 들어왔다. 그럴 때 그 일부 건물에 대해서 처분 제한 등기 조탁이 들어왔을 때도 그 나머지 건물 그때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해주면서 나머지 건물에 대한 우리가 표시에 대한 등기를 해주라는 것이고요. 나가서 이제 우리가 3번에 반복됐지만 처분 제한 등기 조탁을 할 때 그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등기를 기조해줘라. 그리고 나중에 사용 승인이 이외였을 때는 그러한 마수 등기 신청해줘라.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4번에 이런 처분 제한 등기에 대한 조탁에 따라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 맞았을 때는
그 소유자인 권리자 A1에게 등기 완료 통지도 해주고 또 등록세 미납 통지 같은 것도 해줘라. 것이 있고 특히 이제 5번에는 뭐냐면 똑같은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 신청. 그 신청이 들어온 경우죠.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건물의 소재라든지 같은 건물에 두 개 있을 수 있으니까 건물이 동일한 것인지에 대한 것을 밝혀서 등기를 해서 혹시 한쪽으로 이렇게 그 보존등기 신청 A1이 스스로 신청할 수도 있고요. 또 직권할 수도 있는데 이게 같이 돼버리면 주목등기가 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이때 6번에 이러한 법원에 대한 처분 제한 것은 주로 그 유명한 가압류, 경매, 그죠? 가처분 이런 것들이고요. 나가서 해생 절차 개시라든지 이런 주택가 임차권 또는 상가 임차권 등기도 여기서 촉탁 등기니까 다 해당한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때를 보면 이제 일단 이런 거에 관련된 문제는 아까 봤듯이 이 똑같은 건물에 보존 등기 신청했을 때 중복 등기 막기 위해서 우리가 또 동일성이 있냐 없냐 그걸 따져야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이미 이렇게 이번에 직권 보존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직권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이 즉 이 처분자의 등기 즉 가압류 가처분을 취하거나 여기 가압류 가처분을 취하거나 취소하거나 또 경매를 취소하더라도 여기는 보존 등기를 어차피 한 것이니까 말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언더라인 친 것처럼 처분 제한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또 재판에 취소되거나 하더라도 보존 등기를 말소하는 것은 아니고요. 따라서 이런 직권된 보존 등기를 말소하면 안 됩니다. 말소하고 싶으면 말소 신청을 하면 되겠지만 말소를 하는 것은 아니다. 또 등기관의 직권으로 이 보존 등기 한 다음에 건축물 대장 표시가 달았을 때 어떡합니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착오로 뭐 고칠 수도 있지 않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나머지들은 이제 우리가 계략자 보시고요. 이제 어차피 이제 우리가 뭐든 항상 공부하실 때 항상 타켓에서는 우리 목적은 이제 수험에 초점을 두신 것이니까 항상 수험 공부에 필요한 만큼 하시고 실제 여러분이 문제집 푸실 때는요. 저는 뭐 예전에 등기법 같은 경우는 만점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도 보면 만점 받으시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실제는 이제 우리가 보통 등기를 처음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시는데 이게 실제 시험장에 가시면요.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일 수 있고요. 또 특히 어차피 시험의 완성은 객관식이니까 객관식 문제를 면밀하고 아주 스피드하게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아주 고득점이 나오실 거라 보여집니다. 좀 쉬었다가 이제 보존 등기 이어서 뭐죠? 소유권 이전 등기 파트를 보겠습니다.